신율씨 이야기 소파 책다방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아침 저녁 선들선들한 바람에 촉감이 상쾌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전세계 4천만의 독자가 사랑한 지상 최고의 감동 실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의 주인공 모리 교수는 루게릭병으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의 인생 수업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어요.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알면 진정한 삶까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죽음을 인생 교과서 삼아 죽음과 인생에 대한 수업을 제자 미추와 함께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 수업은 진행이 되었는데요. 14번째 수업을 마지막으로 모리 교수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 너무 아름다운 감동 그 자체인데요. 첫 번째 음악 들으시고 책 소개해 드릴게요. 옷소매 붉은 끝동의 OST입니다. 이선희의 그대 손 놓아요 들으실게요. 어지러이 물든 그대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하나 둘씩 흩날리네요. 견뎌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참죠. 내 세상은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대 곁에 행복한 날은 저물어가고 홀로 남겨진 시간들에 지쳐가요. 그대가 그리워요. 고이 안겨있던 그대 품 떠난 뒤 커져가는 내 맘을 누르죠. 내 세상이 온통 물들여버린 그대 손 놓아요. 그댈 놓을게요.
저는 이 책을 세상에 몇 안 되는 인생 교과서라고 하고 싶었어요. 루게릭이란 병은 척수신경 또는 간, 뇌의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파괴되고 이 세포의 지배를 받아서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모리 교수에게 불치병인 루게릭병이 찾아왔어요. 모리 교수는 무참히 루게릭병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세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해주었어요. 저자 미치 앨범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인기 칼럼니스트이고 기자이기도 했어요. 삶의 의미와 삶과 죽음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스승인 모리 교수님과 제자인 미치의 스승과 제자라는 케미가 아니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의 눈이 멀어갈 즈음 미치 자신을 찾게 해준 모리 교수님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자였던 미치는 모리 교수님의 대화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책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의 삶의 연주가 시작된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모리 교수는 죽음에 대해 쫄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죠. 죽음을 이렇게 의연하게 대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 프로젝트, 인간 교과서, 살아있는 장례식. 모리 교수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을 프로젝트로, 죽어가는 자신을 인간 교과서로, 살아있는 장례식을 통해 마지막이 될 사람들과의 후회 없는 이별을 한 뒤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고 말이죠. 죽어간다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 노력했던 모리 교수는 인생의 마법사가 아닐까요? 슬픔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죽음에서 시작을 발견하는 마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모리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미치 질문에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매일 어깨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는 거지. 그는 정말로 새가 얹혀 있기라도 한 듯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이 내가 죽을 바로 그날인가? 교수님이 말했다. 모리 교수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와 기독교 철학을 즐겼고 문화적으로는 유태주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다채로운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18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수님이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미치가 물었거든요. 모리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러운 마음이 솟아오르면 난 그것을 그대로 느낀 다음에 놔버리지. 내가 벗어나기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하지? 그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 거기서 걸어 나오면 된다네. 또 하나 모리 교수가 해주었던 작은 파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파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넌 모를 거야. 우린 모두 부서진다고. 우리 파도는 부서져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정말 끔찍하지 않니? 그러자 뒤따라오던 두 번째 파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넌 잘 모르는구나.
우린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이 작은 파도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에게 여운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은 앞에 가는 파도의 두려움이 이해되시나요? 처음은 언제나 두렵기 마련이니까요. 뒤따라갔던 파도가 했던 말, 우린 그냥 파도가 아니야. 바다의 일부라고 했던 한마디가 위안과 안정감을 주게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삶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끙끙대고 있을 때 딱 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생각 방식 같아요. 여러분의 파도 역시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부딪혔다 다시 파도를 만들고 어떤 때는 작은 파도였다, 어떨 때는 큰 파도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다이고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겠죠? 204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묘비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결정했네. 교수님이 말했다. 묘비 얘기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초조해지나?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그 얘긴 관두지 뭐.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교수님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서 대답했다. 이런 글귀를 생각했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그는 내가 그 말을 마지막에 새길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책 내용 전달 드릴게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카더 가든이 부릅니다.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대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대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제가 온라인으로 위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도 토론하듯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토론 내용은 모리 교수는 거짓된 진실을 가르치는 우리의 문화 대신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모리 교수가 말하는 자신만의 문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토론이었어요. 여러분의 자신만의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 생각에 자신만의 저의 문화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의 문화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음을 보내면서 나를 보여주기를 실천 중에 있는데요. 바다의 일부인 파도처럼 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신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나이듦을 껴안는다네. 7번째 화요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어. 죽어간다는 생각과 화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저는 제 삶을 스쳐 지나갔던 시간과 기억 속으로 내 삶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미련하게도 움켜쥔 손을 펴면 날아가 버릴까봐, 흩어져 버릴까봐, 떨어져 깨질까봐 꼭꼭 손을 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두 손을 쫙 펴도, 두 팔을 쫙 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이 들매 여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나이듦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네. 라는 모리 교수의 말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관계를 남기고 싶은가요? 라는 토론 주제였어요. 저는 저의 엄마 아버지 죽음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아버지 죽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엄마의 죽음을 생각하면 외로워졌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에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싶게 만들어요. 나는 이것을 아버지의 죽음에서 배운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미소 짓게 되는 사람, 보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런 관계, 이런 기억들을 남기려면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나 또한 자식들과 사랑하는 가족, 형제에게 평생 미소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에 대해 격언이라고 하는 아포리즘을 많이 남겼는데요. 저도 모리 교수가 했던 것처럼 죽음의 아포리즘 하나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오랫도록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로 정해봤는데요. 내가 죽은 후 나의 아들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모리 교수님 들리시나요? 당신은 이 세상의 북성과 같은 별이 되어 주셨어요. 언제나 길을 헤맬 때 모리의 북극성 별을 찾아 잃었던 길에서 헤매지 않을게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책다방 김민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미연, 편집 은유, 작가 진행 김민경,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